보니까 조금 늦게 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이 중화반응 기초부터 할게. 기초 알겠지? 산과 연기부터. 오,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보겠습니다. 발음은 일단 산부터 설명 좀 해줄게. 자, 산은 애시드를 산이라고 하죠. 산. 그치? 발음은 가장 대표적인 산이 뭐가 있냐면 HCl 이런 거 있잖아. 어? 얘를 이제 염화수소라고 읽어주는데 얘를 물에 넣어주면 염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수용액이 되면 얘는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이온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자, 여기 H 수소 원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Cl 이걸 쓰면 전기 음성도를 들은 친구들 하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H하고 Cl 중에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크다? Cl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음성도가 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하긴 했는데 그 공유 전자쌍을 염소가 자기 쪽으로 더 많이 끌어당기더라. 됐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Cl은 얘는 부분 음전하를 띄고 알겠죠? H는 얘는 부분 양전을 띄어 이렇게. 됐지? 그럼 얘를 물에다 넣었을 때 봐봐. 자, 물 분자들이 얘네를 둘러싸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물 분자 이렇게 있어 여러분. 자, 물 분자의 수소는 염소 쪽을 쳐다봐. 왠지 알겠어요? H2O에서도 산소가 음성도가 더 크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수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물 분자의 산소들은 자, 얘가 음전을 띠고 있으니까 전부 다 수소 쪽을 쳐다보고 있어. 자, 이렇게. 이제 뭐가 작용하느냐? 물 분자랑 HCl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죠. 양쪽으로 이제 줄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서로 막 잡아당겨, 여러분. 자, 여기도 땡기고, 여기도 이렇게 서로 잡아당깁니다. 자, 그럼 어느 부분이 찢어지냐면, 요 부분이 이렇게 찍 하고 찢어져. 근데 아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었잖아. Cl 쪽으로 쏠려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l은 전자를 뭐 한다? 얻는다. 그러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고. 수소는 전자를 뺏기니까 H 플러스 양이온이 돼주는 거야. 무슨 약이처럼, 그지? 그러니까 자, 다른 것도 쭉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모든 게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H2SO4 얘는 황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H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죠. 알겠지? 그리고 HNO3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질산, 이거는 H 플러스랑 공간이 좀 좁네. NO3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그리고 H2CO3 많이 나오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H 플러스와 그리고 탄산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들 CH3COOH 이거는 H 플러스와 그리고 C H3COO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모든 산들에 공통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 H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산에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데 이 산에 공통성 있지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줍니다. 산성. 그러니까 산과 산성은 의미가 다른 거야. 산은 저런 애들을 산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산성은 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산성이라고 한다. 됐지, 그치? 그럼 목요일은 그럼 우리가 산의 공통성에는 뭐가 있을까? 자, 몇 가지 쭉 해줄게요. 애들 왜 이렇게 안 오셨네? 다들 수업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시험 끝났다고 또 다들 놀고 싶구만. 이게 바로 일단 산은 기본적으로 신맛이나 신맛.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봐,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잖아요. 자, 금속과 반응을 하면 여기는 H2 수소기체가 나오더라.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탄산칼슘이 있어요. 이제 탄산염이라고 하는 건데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면 이때는 CO2 이산화탄소기체가 나오더라. 됐지, 그치? 이거 여러분 통과 때도 했어서 기억 조금 날 것 같긴 한데, 그치? 그 다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산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더라. 그죠? 그리고 지시약 색깔 변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시약.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줘요. PP. 페놀프탈레인. 얘는 산과 만났을 때는 무색. 자, 메틸 오렌지는 산과 만나면 여기는 빨간색 이렇게 들어가고, 자, BTB는 얘는 산과 만나면 노란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지시약 외워놔야 돼요. 알겠죠? 페놀프탈레인, 메틸 오렌지, 그리고 BTB. 괜찮죠? 오케이. 저는 염기도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는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염기는 베이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염기가 뭐가 있냐면 NaOH, 다음 KOH, 그리고 CaOH2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염기들이죠. 여기에다가 MgOH2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자, 그리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봐봐. 지금 암모니아 빼고는 물론 여러분 OH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자, 공통적으로 다 금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주고 2쪽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주는데, 알칼리라고 하는 게 원래 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하는 거거든. 괜찮죠? 봐봐,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염기들은 물론 OH도 있지만 금속을 가지고 있구나. 암모니아 빼고는, 그죠? 자, 산과 비교를 한번 해봐,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산들은 금속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산은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 알겠지? 염기들은 뭐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염기는 금속을 포함을 하고 있고, 됐죠? 자, 얘를 물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 KOH는 이거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자, 그다음 CaOH2는 Ca 플러스 칼슘 이온과 그리고 OH 마이너스 소산화 이온으로, MgOH2는 마그네슘 이온하고 그리고 OH 마이너스. 자, 이거는 물과 만났을 때,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온화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얘네는 공통적으로 다 이걸 갖고 있죠.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에 뭐가 나타난다? 염기의 공통성이 나타나더라. 이 염기의 공통성을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를 염기성이라고 한다. 괜찮지? 볼게요, 여러분. 그럼 염기성. 자, 염기성에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쓰다. 쓴맛이 나고요. 자, 두 번째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물론 여러분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미끌한 것도 있지만 염기 자체가 그냥 미끌미끌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자, 이거는 염기랑 만나면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뀐다.
됐지, 그치? 그리고 이제 지시약 볼게요, 여러분. 자, 지시약. 이 지시약 색깔은 빨리 외워놔야 돼. 자, PP. 자, 페놉탈레인은 염기와 만나면 붉은색이 되고요.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이 되고, BTB는 파란색을 띠더라. 이렇게. 됐지? 이거 이제 지시약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그지? 알고는 있어야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이온화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온화도는 알파로 나타내 주는데 요걸 뭐냐면 이온화된 정도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온화가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는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온화도는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괜찮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알파 값이 자 0에 가깝다면 요거는 약산이거나 약염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온화가 잘 안 되는 애들이니까. 자, 알파 값이 1에 가깝다 이런 애들은 이온화가 잘 되는 거니까 강산 또는 강염기 이런 거는 알파가 1에 가까운 거. 됐지, 그치? 이제 가끔가다 이제 모형으로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만약 내가 HA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요. HA는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존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 여러분. 이번에는 HB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HB는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대부분은 HB 분자로 존재하고 극히 일부가 H 플러스랑 B 마이너스로 존재하더라. 자, 그럼 이거는 HA는 대부분이 다 이온화가 됐다. 이게 그림상으로는 100% 다 이온화된 거죠. 분자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HB 요거는 일부만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약산을 나타내 주는 거고.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대표적인 강산은 세 가지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염산, 황산, 그 다음 HNO3, 질산, 요 세 가지. 염산, 황산, 질산. 오케이? 그리고 강염기, 요 약한 거는 외우지 말고 강한 건 외워줘. 강염기는 NaOH, 수산화나트륨, KOH, 수산화칼륨, 그리고 CaOH2, 수산화칼슘. 요거는 강염기. 오케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강산 세 가지와 강염기 세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산염기 기본기는 좀 됐고, 이제 뭘 먼저 해줄 거냐면 이제 중화반응 개념을 좀 해주고 이제 중화 적정도 좀 들어가 볼게요. 중화반응. 자, 우리가 중화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자, 염과 물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중화반응이다. 이제 산과 염기가 반해서 염과 물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염은 여러분 영어로는 salt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최초로 발견된 염이 소금이야. 그래서 소금은 salt잖아, 그지? 그것은 그냥 따온 거예요. 그래서 봐, 여러분. 이 염의 원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바로 염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니까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돼요. 알겠지? 이온 결합 물질을 다 염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HCl 여기 액버스 수용액이죠. 그 다음 NaOH 수산화나트륨 얘도 수용액. 자,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NaCl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여기는 H2O 리퀴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NaCl 요거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게 바로 염이 되는 거죠.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만들어주는 걸 중화반응이라고 한다. 그럼 봐봐, 여러분.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알자 이온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게 알자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 주면 좋냐면 물질의 상태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한 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물질의 상태가 변했죠. 왼쪽에서는 수용액이었는데 오른쪽에서 리퀴드로 변했잖아요. 이런 게 알자. 무슨 알겠지, 그치? 바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구경꾼 이온은 상태가 변하지 않은 애들. 염화 이온은 반응 전에도 수용액, 반응 후에도 수용액이니까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 이런 건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상태로 판단해 주는 거야. 물질의 상태로. 상태가 변한 건 알자. 그러니까 물질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건 구경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화 반응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만으로 반응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뭐를 만들어 주냐면 H2O를 만들어 주는데, 자, 여러분, 요때 뭐도 같이 나오냐면 열도 나와요. 열. 이 열을 우리는 중화 반응할 때 나오는 열이니까 중화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H랑 OH는 1대 1대 1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H 하나와 OH 하나 반응해서 물을 한 개를 만들어준다. 응? 알겠지? 항상 1대 1대 1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화 반응할 때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사도론과 연결될 때는 발열, 흡열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의 일종인 거죠. 열이 나오니까. 응? 괜찮지,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봐봐,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할 때 H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자, 중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봐봐, 여러분. 말 그대로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이제 뭐가 될 때 중성이 될 때 이제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는 반응에 참여하는 H 플러스 소수 이온의 몰수와 반응에 참여하는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을 때 이제 중화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 몰이 나오니까 살짝 걱정되죠? 이거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알겠지? 우리가 몰농도 있잖아, 몰농도. 자, 몰농도.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자, 몰농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게 몰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농도는 대문자 M으로 나타내주고요. 용액의 부피는 V, 용질의 몰수는 사실 N으로 나타내도 되는데 그냥 따로 표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용질의 몰수를 알고 싶어. 그럼 몰농도랑 부피랑 뭐 해주면 됩니까? 둘이 곱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소윤의 몰수는 MB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앞에 N 이게 하나 더 들어가. NMB 이걸로 수소윤의 몰수를 구해줘. 그러니까 이 N이 뭔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자, N이라고 하는 건 가수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N인 가수, 발음 좀 세게 할 때는 가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HCl, H2SO4, 여기는 H3PO4가 있다면, 자, HCl은 얘는 가수가 1자리다. H2SO4는 가수가 2자리, H3PO4는 얘는 가수가 3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 하나에 H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H가 하나가 들어있는 산은 가수가 1이고 H가 2개 들어있는 산은 가수가 2고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염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염기들도 NaOH 다음 MgOH2 그리고 AlOH3. 자, 얘는 다 OH가 다 1개, 2개, 3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1가염기, 2가염기, 3가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여러분 요거 필요한 것만 얼른 한번 적어보시죠.
봤어, 수능? 우리 시험 끝나고 여행들도 많이 가나 봐.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계획이 있나? 없어? 나도 없어. 원래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데, 그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목표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수소이온 몰수 한번 실제로 구해볼게요. 자, 1몰롱도에 HCl이 500ml가 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얘는 가수가 얼마? 얘는 가수가 1짜리. 그죠? 자, 농도 얼마짜리면 농도 1짜리. 부피가 500ml니까 0.5리터로 바꿔줘야 돼. 리터는 뺄까요? 0.5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달수에 몇 몰 들어있는 거죠? 수소이온이 0.5몰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됐지, 그치? 자, 만약 여러분 봐봐. 자, 0.5몰 농도의 자, 여기는 H2CO3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얘가 50ml가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 얘는 여러분 수소이온의 몰수는 가수가 얼마? 2짜리. 그죠? 농도는 0.5. 자, 부피는 50ml니까 0.05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얘는 다해서 몇 몰만큼 있는 거죠? 여기는 0.05몰만큼 들어있네요.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지, 그치? 이게 수소이온 몰수 따지는 방법. 봐봐. 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약산이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지? 맞아요, 여러분. 얘 만약에 얘가 자기 혼자 있다면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화 반응할 때는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지? 왜냐면 염기들이 들어와서 숨어있는 H를 다 끄집어내. 그러니까 전부 다 반응에 참여를 합니다. 응? 알겠지? 그러니까 중화 반응할 때는 강산인지 약산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 OH-오는 건 똑같으니까 이번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중화 적정. 이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를 구하기. 그러니까 농도 구하는 게 여러분 중화 적정입니다.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알겠지? 이거를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나 염기를 가지고 농도를 찾아내는 과정. 그걸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봐봐. 자,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HCl이 20ml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0.1몰 농도의 NaOH가 40ml를 집어넣었더니 중화점에 도달을 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HCl의 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HCl 농도 얼마?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 0.2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치? 봐봐. 얘 20ml랑 얘 40ml랑 지금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0ml짜리가 농도가 0.1짜리야. 그러니까 20ml는 농도가 얼마가 돼줘야 얘가 0.2가 돼줘야 HCl에 들어있는 H의 몰수와 NaOH에 들어있는 OH의 몰수가 1대1로 만날 수 있겠지. 응? 그치? 물론 식을 써도 돼, 여러분. 자, 가수 1, 농도 얼마인지 몰라. 부피는 20ml. 자, 가수 1, 농도 0.1, 여기는 부피는 얼마, 여러분? 40ml. 이렇게. 그래서 이거 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터로 바꿔도 되는데 둘 다 밀리리터니까 농도를 찾고 싶을 땐 굳이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지워지니까. 응? 괜찮지, 그치?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요 그림도 잠깐 설명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실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서. 자, 이렇게 생긴 실험 도구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거를 뷰렛이라고 합니다. 뷰렛.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꼭지가 달려 있어서 얘를 돌리면 H가 쭉 내려가기도 하고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알겠지? 이런 걸 이제 뷰렛이라고 하는 거야. 이 명칭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뷰렛. 뷰렛은 눈금이 위에가 0이고 여러분 아래로 갈수록 눈금이 점점 커져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실험 도구들 보면 아래가 눈금이 0이고 위로 갈수록 눈금이 커지잖아. 얘는 그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체가 얼만큼 내려가는가 보기 편하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됐지? 자, 볼게요. 이 뷰렛에다가 여기는 뭐를 넣어주냐면 표준 용액을 넣어줍니다. 표준 용액. 선생님, 표준 용액 뭡니까? 이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 이게 표준 용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내가 만약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 0.1 몰 농도에 NaOH 집어넣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물론 처음에는 얘를 잠근 상태로 NaOH를 부어주겠죠. 자 바로 실험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비कर 하나 가져옵니다. 알겠지? 그리고 얘를 꼭지를 열어. 그러면 NaOH가 아래로 쭉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다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얼른 잽싸게 잠궈.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돼.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꼭지 아래까지 NaOH가 채워지도록 이 작업을 해주는 거야. 만약 이걸 안 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위에 눈금에서 내려갔는데 여기 밑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안 내려가고. 그럼 실험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무슨 알겠죠, 그죠? 요 작업을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농도를 알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내가 HCl의 농도를 알고 싶다. 자, 얘를 농도를 알고 싶은 용액은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이 길죠?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줍니다. 알겠죠? 여기에다가 HCl을 넣어줄 거야. 자, HCl이 지금 몇 미리가 들어간 여기 20ml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됐지? 그런 다음 여기다 뭐를 떨어뜨려 주냐면 지시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는데 자, 일반적으로 지시약을 많이 쓰는 게 PP, 페놀프탈레인 얘를 많이 써. 자, 페놀프탈레인이 얘 한 두세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줍니다. 지시약은 많이 넣어주면 안 돼. 이 지시약 자체도 액성을 갖고 있어. 산성 막 이렇게. 그래서 얘를 너무 많이 넣어주면 이 아래에 있는 우리가 농도를 알고 싶은데 농도가 달라져. 무슨 알겠지? pH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소량만 넣어줍니다. 됐지? 자, 여러분. 자,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얘를 떨어뜨려 주는데 얘가 NaOH가 조금만 떨어져도 떨어진 부위는 금방 붉은색을 띄어. 그렇다고 이게 중간점에 도달한 건 아니야. 만약 흔들었는데 다시 투명해졌다. 그럼 아직 중간점에 도달 안 했다는 소리야. 예측은 언제까지 그러면 NaOH를 떨어뜨려 주냐면 흔들어도 이 붉은색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무슨 알겠지, 그지? 그래야 중간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우리 농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NaOH가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 눈금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냐면 여기 딱 0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지금 나중 눈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나중 눈금이 40. 그죠? 처음 눈금이 얼마? 0. 얼만큼 내려갑니까? 40만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중 눈금에서 처음 눈금 빼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볼게요. 그럼 자, 그러면 HCl의 농도는 어떻게 찾아주냐면 가수는 1, 농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몇 미리? 20ml는 NaOH는 가수가 1, 농도 얼마짜리? 0.1짜리, 부피가 몇 미리 들어갔다? 40ml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HCl의 농도는 얼마가 되는 겁니다? 0.2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오케이?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봐봐. 문제 이걸 물어봐요. 생성된 H2O 물의 몰수도 구해봐라. 이때는 여러분 봐봐. 생성된 물의 몰수를 구할 때는 반응에 차면 H의 몰수를 구하든가 OH-의 몰수를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구해주면 되죠. 어차피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단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 무슨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성된 물의 몰수는요. 요걸로 가지고 구해볼까요? 자, 1 곱하기 0.1 곱하기 40ml를 리터로 바꿔주니까 0.04리터고 만들어진 물의 몰수는 0.004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부피를 리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는 많이 물어봐. 생성된 물의 몰수는. 시험 볼 때 이거 하나는 저거 꼭 물어볼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이거 중화 적정 연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화 반응 표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여러분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 4페이지. 자, 아세트산 몰농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세트산 지금 몇 미리 갖고 실험할 거냐면 10ml. 자, 이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농도를 알고 있는 0.1 몰농도의 NaOH는 어디에 넣어주냐면 이 그림이 뷰렛의 일부만 지금 그려준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기억에 얘는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뷰렛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됐지? 그치? 처음 눈금이 얼마 여러분? 3. 나중 눈금은 2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미리가 내려갔다는 거죠. NaOH가 20mm가 들어갔다. 괜찮지?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자, 피페이시 아니라 이거는 뷰렛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아세트산의 몰농도는 0.2 몰농도다. 자, 볼까요? 아세트산은 얘는 가수가 1짜리야. H 하나만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 또 H 3개 더 있다고 가수를 4 이러면 안 돼. H 하나만 떨어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가수 1짜리 농도 구할 거고요. 아세트산은 10ml 넣어놨어. 그죠? 요거는 자, NaOH는 가수가 1, 농도가 0.1, 얘가 몇 미리 여러분? 20mm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산의 몰농도는 0.2 몰농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그치? 그 다음에 다해서 생성된 물의 몰수는 0.002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물의 몰수 구할 때 이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 그치? 0.02리터니까 다해서 얼마? 0.002몰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NA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옆에 것도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차이점이 있다면 비례해서 여기는 제대로 다 그려졌다는 거. 이것만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도 똑같이 0.1 몰농도 NaOH 집어넣었고요. 자, 아세트산 삼각 플라스크에 몇 미리 집어넣냐면 10ml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어, 여러분. 자, 눈금 좀 보시죠. 처음 눈금 8.3, 나중 눈금 28.3이니까 나중에서 처음 거 빼세요. 몇 미리 들어갔다? 20ml 들어갔다, NaOH가. 그죠? 이걸로 풀어주면 되죠, 여러분. 그럼 아세트산의 몰농도는 얼마가 되겠다? 아까랑 결과가 똑같겠는데요? 0.2, 그치? 0.2 몰농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봐봐, 여러분. 기억에 다해서 삼각 플라스크 속에 용액의 pH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pH는 원래 사도는 약간 앞쪽에 있긴 한데 자, 원래 pH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산으로 갈수록 pH가 작아지는 거고 그죠? 중성이나 염교로 갈수록 pH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세트산이 산이었잖아? 그러니까 중성으로 가는 거니까 pH는 뭐 한다 여러분? 증가한다. 이렇게 그치? 자, 다음 A 값은 0.2니까 0.05는 안 되고요. 다해서 생성된 물의 몰수는 0.002몰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이 맞는 거죠.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중화 반응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표를 하나 좀 큰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뭐야 또? 잠깐만. 이거 먼저 잘라야 되겠다. 여러분 최종 성적이 언제 나와? 좀 더 있어야 되지. 방학식 때 보통 보통 방학식 때? 대신에 그 전에 사인
아, 종합한 거 음, 음, 사원이나 사인이 수행평가 등수 몇 등인지? 네. 음, 이게 이제 한 학기만 더 고사하면 돼, 얘들아. 어? 좀만 더 고사합시다. 3학년 때는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거야, 여러분. 아니, 강도 왜 문자 확인도 안 하지? 응? 아무도 문자를 확인 안 하는데요? 어? 아니, 오늘 두 명은 오늘 모두 다 연락이 왔고, 애들이 뭐 준비하는 게 맞나? 세특 막 이런 거? 세 명은 아예 문자 확인을 안 하네. 확인은 세특 많이 했나? 그거 좀 다 끝내야 되지 않아? 그지? 딱히 뭐 그냥 자기평가하느라고 쓰는 거 있긴 한데 음, 그렇게 어렵구나. 이거 보니까 뭐 세특 쓸 거 애들 보고서 형태로 막 많이 쓰던데요. 보고서 형태로 써가지고 제출하면 쌤이 거기서 추려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써주시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이렇게 해볼게요. 이 표에서 처음에 HCl만 3리터 들어있을 때 수소이온은 몰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3몰. 그죠? 염화이온도 얘도 몇 몰, 얘도 3몰 이렇게. 아직 Na랑 OH는 아직 안 들어왔어. 그 전체 이온은 몇 몰? 얘는 6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지,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물은 아직 만든 게 없지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하는 거는 얘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온의 농도 이렇게 봐도 돼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피분의 이온수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그치? 얘는 여러분 지금 부피가 3리터에 이온이 6개. 괜찮죠? 얘는 3리터에 아직 만든 물은 없다. 됐나요? 자, 이제 NaOH 1리터가 들어옵니다. 자, NA도 1몰이 들어오고 수산화이온도 1몰이 들어오니까 H는 3몰에서 2몰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염화이온은 3몰. 나트륨이온 1몰. 그지? OH는 반응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전체 이온은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6몰. 물은 몇 몰을 만들었다? 물은 1몰을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여기는 4분의 얼마? 여기는 4분의 6.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대체 그치? 여기는 4분의 얼마가 되고 여러분? 4분의 1. 이해하셨죠? 좀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자, 1, 3, 2, 0, 6, 2 이렇게. 자, 여기는 5분의 얼마? 5분의 6.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5분의 여기는 물을 몇 개 만들었다? 2개. 그죠? 자, 여긴 봐. 0, 3, 3, 0, 6, 3. 자, 여기는 6분의 6 이렇게 들어가죠. 그지? 자, 여기는 6분의 얼마? 여기는 6분의 3. 이런 식으로. 자, 7리터일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는 봐. 0, 3, 4, 1. 총 이온수는 8몰. 물은 더 만들 수가 없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여기는 7분의 여기는 8.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는 7분의 얼마? 여기는 7분의 3. 오케이? 봐. 자, 이온수 변화는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확인 한번 하고 가긴 해야 됩니다. 자, NaOH를 첨가해 줄 때, 자, 이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여러분, 염화이온은요, 수의 변화가 없지요. 구경꾼이니까 일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H 플러스는 바닥을 찍겠죠. 좀 삐뚤은 것 같다. 얘는 바닥을 찍겠죠. 여러분, H 플러스. 이렇게. 그치? OH 마이너스는 H가 다 사라지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이니까 처음부터 넣어줄 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죠. 그냥. 요거는 Na 플러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봐. 이제 총 이온수가 중요한데, 중화점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안 변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두 개씩 쭉쭉 들어오니까 봐봐. 6666 갑자기 8 이렇게 돼버리니까. 알겠지? 그치? 여기는 총 이온수의 변화. 이런 식으로 되죠. 됐지? 그치? 자, 요거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대값으로 2, 1.5, 1.2, 1, 여기는 1보다 뭐한가? 여기는 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도가 점점 뭐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커져.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자, 첨가한 NaOH에 따른 이온의 농도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X축은 NaOH, 여기 Y축은 여기는 이온의 농도입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이 여러분 이렇게 감소하다가 올라가. 됐지, 그치? 그럼 어디가 중화점인지 알겠어? 여기 이 표에서 중화점은 H랑 OH가 남아있지 않은데. 그치? 이온의 농도를 보면 농도가 가장 뭐한데? 작은데. 그치? 가장 낮은 데가 거기가 중화점이 돼주는 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Y축을 이렇게 볼게요. X축은 여기는 첨가한 NaOH, 수산화 나트륨. Y축은 여기는 온도. 이렇게. 선생님 온도가 없는데 이게 온도 변화랑 마찬가지. 물을 만들 때 열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 알겠지? 그치? 근데 봐봐. 근데 여기는 상대값 볼게요. 0, 0.25, 0.4, 0.5, 0.5보다 여기는 뭐한가? 작은가. 그치? 그러니까 온도 변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내려가요. 알겠지? 자, 온도가 좀 낮아지는 이유는 더 이상 물을 만들지는 못하는데 용액의 부피는 더 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살짝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중화점은 지금 그래프를 봐봐. 다 꺾이는 데가 다 중화점이 돼. 우리가 일단은 양적 관계 할 때도 항상 꺾이는 데가 반응이 완결되는 데였잖아. 그지? 얘네도 마찬가지죠. 그래프로 나타내 줄 때 꺾이는 데가 반응 완결점. 거기가 바로 중화점이 돼준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괜찮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 이런 거 써먹을 때가 있는데 봐봐. 짠. 여기랑 지금 이온의 농도가 지금 서로 뭐합니까? 같죠? 서로 같죠? 그러면 용액의 액성이 다릅니다. 무조건. 앞쪽은 아직 중화점에 도달 전이니까 여기는 뭐가 될 거고요? 여기는 산성이 될 거고. 뒤쪽은 여기는 중화점 이오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죠? 여기는 염기성이 되는 거고. 무슨 알겠지, 그치? 아까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안 주고 이제 표로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만약에 농도가 같은 부분이 보이면 여기 서로 액성이 다르구나. 무슨 알겠지, 그치? 그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죠? 오케이. 자, 요거 쓰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을까요? 아니,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도 되고. 뭘 잘못했나? 됐죠? 정인아, 나 유튜브 봐?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어로 EZ를 치고 한글로 사이언스를 치면 우리 이거 유튜브 쌤이 하는 거 나오거든? 이거 이제 우리 이제 학원 애들
학원 수업 오늘처럼 이제 막 이렇게 결석한 애들 있잖아. 뭐 아파서 못 오는 이런 친구들. 그런 애들 영상을 보고 오는 거야. 응? 알겠죠? 나중에 수업을 다시 듣고 싶을 때 들어가서 봐도 되고. 응? 알겠지? 구독해, 구독. 하빈이 구독했지? 유경이도 했죠? 안 했어? 했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아, 근데 지금 영상 수가 구독자 수보다 더 많은 건 좀 오바 아닙니까? 그지? 영상을 안 찍을 수도 없고, 영상 수가 더 많아. 아까 영상 수 보니까 280 몇 개야. 아, 진짜 막 유튜버들 보면 영상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도 막, 구독자가 막 10만 명도 넘고 막 이러던데, 그지? 하긴 뭐 이런 걸 누가 보겠습니까? 학생들이나 보는 거지, 그지?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우리 요번에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온수 변화 예측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것 중에 이 이온수 변화 예측하는 것만 제대로 알고 가면 오늘 수업은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의 모든 중화 반응은 양적 관계 문제들 있잖아. 어려운 문제. 사실 다 이걸로 문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잘 들어봐 여러분.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는 산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저렇게 임의대로 문제에 줘 그냥. 알겠지? 뭐 HX 이렇게 주기도 하고 보통 HA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염기는 BOH라는 염기가 하나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반응 후에 총 이온수를 한번 찾아보고 만들어진 물의 몰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수소이온과 A이온이 20개씩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는 얘가 5개 들어왔다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반응 후에 총 이온수를 구해봐라. 그럼 몇 개로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한 방법으로는 H랑 OH랑 반응을 하니까 OH는 다 사라질 거고 H는 15개가 남으니까 그죠? 15개, 20개, 5개에서 몇 개? 여기는 40개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죠? 물은 여러분 H와 OH 중에 적은 걸 따라가니까 물은 몇 개를 만든다? 5개를 만든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고일 때까지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지?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요번에는 20, 20, 여기는 30, 30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바로는 사라지는 거 이건 다 사라지죠? OH가 10개가 남으니까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 60개. 자, 물은 몇 개를 만들었다? 2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여러분 요걸 한번 봐보세요. 지금 첫 번째 줄은 산이 남았잖아. 근데 산이 원래 갖고 있던 이온수가 몇 개였냐면 40개였어요. 근데 이게 반응 후에 총 이온수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 봐봐, 여러분. 두 번째는 산과 염기 중에 누가 남았냐? 염기가 남았는데 염기의 반응 전의 이온수가 몇 개였는데? 60개였는데 반응 후에 총 이온수도 얘도 몇 개가 됩니까? 얘도 60개가 된단 말이죠. 오, 이거 뭔가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수치를 다 주고 이온수가 몇 개냐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알려줘, 저거를. 알겠지? 저걸 안 알려준다고. 역을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찾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일단 반응 후에 남는 물질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 첫 번째 줄은 반응 후에 남는 물질이 누구다? 산이다. HA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자, 남는 물질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알겠지? 남는 물질 기준에서 사라지는 이온이 누구냐? 자, 사라지는 이온과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이온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증가하는 이온을 이거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줄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HA가 남으니까 HA 입장에서만 보세요. 자, 사라지는 게 누구냐면
H 플러스가 얘가 줄어들어요. 맞지? 그리고 H가 사라진 것만큼 여러분 누가 들어와 주냐면 B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H가 한 개 사라질 때 B 플러스도 한 개가 들어와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온수의 변화가 없는 거야. 남는 물질에 원래 들어있던 이온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설마 이해하셨죠? 그죠? 자, 두 번째 줄을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서 남는 물질이 누구냐면 BOH입니다. 여기에서 사라지는 이온은 OH-가 얘가 사라지고, 그죠? OH- 사라진 자리를 누가 메꿔주냐면 A 이온이 얘가 메꿔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OH가 사라지는 개수와 A온이 들어오는 개수가 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OH 몇 개 사라집니까, 여러분? 20개 사라지고. A온이 몇 개 들어오나요? 20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온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거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요런 경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까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이번에는 HA가 있고 여기다 여러분 COH2를 넣어줄 거예요. 2가짜리가 들어온 거야 지금. 알겠죠? 이제 2가짜리를 많이 쓰거든요. 자, 봐봐 여러분. 여기에 20, 5개, 10개 이렇게 들었다 가정해 볼게요. 반응 후에 총 이온수 여기도 마찬가지 만들어진 물의 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요. 얘도 사라지고 얘는 10개가 남지 않습니까? 남은 이온수를 다 더해주니까 35개가 돼요. 그죠? 물은 몇 개를 만들었고 10개를 만들었고 아까와는 좀 다르죠. 얘는 지금 이온수가 변했어요, 여러분. 그죠? 오케이. 자, 요 경우랑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20, 요번에는 20, 4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총 이온수가 몇 개인지 보세요. 이거 다 사라지고 얘는 20개 남습니다. 총 이온수가 60개고요. 물은 몇 개를 만들었다? 20개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여기도 따지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따져주냐면 일단 여러분 남는 물질을 찾으세요. 무조건. 산이 남는가? 염기가 남는가? 그래서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는 누가 남는지를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사라지는 이온과 그 사라지는 이온을 대체하는 이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증가하는 이온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줄은 여러분 사라지는 게 누구냐면 H 플러스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리를 메꾸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C2 플러스 얘가 메꿔줍니다. 그죠? 근데 봐봐. 지금 C2 플러스가 5개가 들어올 때 H는 10개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온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2가짜리가 들어온 수만큼 딱 줄어듭니다. 만약에 C가 10개가 들어오잖아요? 10개가 줄어들어요. 뭔지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번에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은 남는 게 이제 COH2가 남으니까 사라지는 게 누구냐면 OH-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이제 누가 메꿔주냐면 A 이온이 메꿔주는 거죠. 그죠? 둘 다 마이너스 1가짜리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산화수와 같은 애들이야, 여러분. 즉 전해량 크기가 같은 애들입니다. 어차피 1대1로 서로 맞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수가 변하질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떨 때 이온수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온의 전해량 크기가 다른 애들끼리 서로 교환을 할 때.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때는 이온수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막 케이스대로 막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만날 때, 뭐 이가산과 일가염기가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면 그럼 헷갈려서 못해. 무슨 알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남는 물질이 누군지를 찾아. 그리고 없어지는 이온과 그 없어지는 이온을 대신 대체하는 이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라지는 이온과 대체하는 이온의 전하량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응? 괜찮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니 이거 좀 사진 좀 한번 찍어주세요. 일단 요거 먼저 찍고, 응? 옆에 것도 한번 찍고,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예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찍었어요? 이게 왜 소리가 안 나? 아, 그럼 몰카이죠, 몰카. 아, 무슨 그 앱이 있다는데 뭐 깔면 소리가 안 난대.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 HCl과 NaOH의 부필 달리에 혼합한 용액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피고, 여기는 반응 후의 전체 이온수야. 이 반응 후의 전체 이온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누가 남을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산이 남았나, 염기가 남았나. 자, 설명 잘 들어봐봐,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거를 절대 계산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온이 사라지고 막 누가 남아있고 막 몇 개 더했으니까 12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여러분. 자, 가해서 반응 후의 전체 연수 12개는 HCl 40ml에서 12개가 들어오든가 NaOH 40ml에서 12개가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근데 잘 봐, 여러분. 만약 NaOH 40ml에서 이온이 12개가 들어온다면 NaOH 60ml에서 이온이 몇 개가 들어올까요? 40ml에 이온이 12개가 있대. 60ml라면 2분의 3배니까 18개가 들어오겠죠. 그지? 12N의 2분의 3배. 동일한 물질이니까 양이 늘어나면 그 양이 늘어난 것만큼 이온수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뭔 양이죠, 그죠? 근데 나에서의 총 이온수 지금 몇 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에서 누가 NaOH가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에서 남는 물질은 얘가 남아줘야 되는 거예요. 염기가 남는 게 아니라면 그럼 산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체 연수가 12개니까 6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HCl 20ml는 절반이니까 여기는 몇 개씩 들어오겠죠, 여러분? 3개씩. 그죠? 그럼 이 12개는 NaOH 60ml에서 12개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자, 40ml니까 4개씩 들어와요. 여기는 3개씩, 여기는 1개씩. 이렇게. 그러면 다해서 반응 후의 전체 이온수는 몇 N이 돼주는 겁니다? 6N.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X랑 Y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해보죠. 자,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누가 염화 이온인지 몰라? 좀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 자, 둘, 세 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피가 얼마? 전체 부피는 80.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하는 거는 이온수를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화이온은 80분의 얼마, 여러분? 6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치? 나트륨 이온은 여기는 80분의 얼마, 여기는 4. 그죠? 자, 두 번째 줄도 여기는 80분의 염화이온 여기는 3개의, 자, 나트륨 이온은 여기는 80분의 얼마, 여러분? 6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30분의 얼마가 돼주냐면 얘는 30분의 3. 그죠? 여기는 30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얘는 20분의 1이고요. 80분의 4니까 얘는 10분의 1입니다.
그럼 10분의 1은 20분의 1의 2배잖아, 2배. 저기 지금 1대1하고 주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1대2 맞네, 그죠? 됐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기억. 얘는 누가 되고, 요거는 니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기억에 n은 여러분 3n이 아니라 n은 몇 n이다? n은 6n이다. 이렇게. 자, 생성된 물분자수이 가대 단은 4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는 여러분 적은 걸 따라갑니다. 4개. 그지? 단은 몇 개로 여기는 1개. 이렇게. 그러니까 생성된 물분자 수비는 4대 1.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기억대 D는 3대 1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대 1은 80분은 3대 30분의 1이니까 9대 8이 됩니다. 그죠? 3대 1이 아니다. 니은만 맞는 거죠. 할만합니까? 정현아 어때? 할만해? 어려워? 어느 부분이 어렵습니까? 요거는 괜찮지. 표 만드는 거는. 맨 처음 찾아 들어갈 때가 그 부분이 제일 힘들죠. 그죠? 원래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여러분.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예요, 여러분. 자, 4번 문제는 여기는 친절하게 봐봐. 누가 남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지? 가는 X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연비성. 근데 가에서 반응 후에 양이온수가 몇 N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N. 그렇죠. 10N개는 어디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NaOH 100ml에서 양이온이 10N개가 들어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 염기니까. H가 없을 거 아니야. 양이온 있는 게 NA밖에 없어요. 양이온 10개 들어와, 10개. 100ml 10개니까 80ml면 8개, 40ml면 4개. 이렇게 들어오겠네. 괜찮지, 그치? 요번엔 여러분 달을 한번 보세요. 달은 X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의 X성은 여기 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물질이 산이야. 그럼 반응 후에 양이온수 누굴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산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야, 산.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에서 양이온이 몇 개 들어있다, 여러분? 여기 20개가 들어있다. 괜찮죠? 자, 80ml에 20개니까 40ml면 10개, 20ml면 5개. 이렇게. 자, 단위부피당 이온수비는 이온수를 부피로 나눠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단위부피당을 같은 부피일 때 이렇게 들어가줘도 됩니다. 같은 부피일 때 이온수비. 알겠죠? 이거 봐봐, 여러분. 얘는 40ml일 때 10개가 들어오고 얘는 40ml에 4개가 들어오니까 이게 10분의 4, 5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생성된 물의 양인 가와 다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물을 5개를 만들고 그죠? 다에서는 4개를 만드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에서 혼합용의 액성인 H가 10개, OH가 8개니까 중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죠, 여러분? 여기는 산성이다.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됐죠? 다 적었지? 오케이. 자, 여러분. 자, 5번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자, 이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용의 길이는 HCl 20ml와 NaOH 10ml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용의 기는 HCl을 10ml 더 넣었어. 얘가 이제 30ml가 되고 NaOH는 10ml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봐봐, 여러분. 자, 반응 후에 양이온수가 용의 길은 5N이고요. 용의 기는 6N이라는 거야.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자, 이 유기행계가 어디에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많은 개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지? 오행계를 갖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용액에서는. 근데 두 번째 용액에서는 양이온이 누군가가 유기행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양이 늘어나는 게 HCl이잖아요. 그러니까 HCl 30ml의 양이온이 몇 개가 있다? 유기행계가 들어있다.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둘 중에 하나가 이온을 갖고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30ml의 유기행계니까 20ml에는 4행계가 들어있겠네? 그죠? 근데 용액1의 전체 이온수가 양이온수가 5행계가 돼야 되니까 그럼 NaOH 10ml에서 5행계가 들어와 주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어? 한번 다시 해줘. 자, 봐봐 여러분. 우리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해. 자, 산과 염기 중에, 그지? 산과 염기 중에 많은 거. 그 많은 걸 따라가는 거야. 알겠죠? 용액 1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오행계를 가지고 있대, 양이온을. 용액 2에서는 누군가가 양이온을 유기행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NaOH 10ml가 유기행계를 갖고 있진 않아. 왜? 얘가 유기행계 갖고 있으면 첫 번째 용액에서도 양이온수가 유기행계였어야 돼. 그치? 근데 두 번째 용액에서 유기행계고 첫 번째는 오행계니까 두 번째 용액에 더 많이 들어온 게 HCl이잖아요. 그러니까 HCl 30ml에 양이온이 유기행계가 있을 거다. 그치? 그러면 30ml의 유기행계니까 20ml에는 4N계가 들어있을 거다. 그치? 근데 첫 번째 용액에 양이온에 대해서 몇 N계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5N계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NaOH 10ml에 여기 5N계가 들어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5N계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자, 질문이 이거야 여러분. 중성 용액으로 만들고 싶대. 누가 더 들어와야 중성 용액이 되겠습니까? 중성이 되려면 산이 가진 이온수와 염기가 가진 이온수가 같아야 되잖아. NaOH가 더 들어와 줘야 돼. 맞지, 그치? 그러니까 NaOH가 여러분 10ml일 때 5N계니까 1N계만 더 들어오면 되잖아요? 몇 ml만 더 들어오면 되겠네? 2ml. 그치? 10ml 5N계니까 2ml N계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답이 2번이야. 이렇게. 뭐 살짝 느낌 오지 않습니까? 몇 프로까지 왔어? 몇 프로까지 왔어? 한 70%까지 왔나? 10%씩만 늘립시다. 10문제 풀면 100% 되겠죠? 그지? 그지? 원래 그런 거지 뭐. 근데 이 개념이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막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됐죠?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엔 6번. 자, 6번 문제는 얘는 조금 이제 의미가 조금 살짝 다른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실제로 만들어진 물 분자수가 몇 개인지가 필요합니다. 알겠지? 볼게요, 여러분. 물을 몇 개를 만들었는가 알아보려면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랑 전체 부피를 곱해버리면 되죠. 그렇잖아, 그치? 봐봐. 왜냐면 이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라고 하는 게 생성된 물 분자수를 전체 부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을 몇 개를 만들었나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전체 부피랑 누구랑 곱해주면 되지?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 실제 만들어진 물 분자수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가에서는 15 곱하기 2n이니까 물을 30개를 만들었다. 괜찮나요? 그리고 나에서는 물을 몇 개를 만든다? 60개. 총 부피가 10ml니까 나는. 그죠? 다에서 만든 실제로 만들어진 물 개수는 30 곱하기 5니까 몇 개? 150개. 이렇게 물을 만드는 거야. 그죠?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가 H랑 OH-가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데 자, 만약에 H가 10개, OH가 20개가 있다면 물을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물 10개 만들어요. 10개. 물은 H와 OH에 적은 걸 따라가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이제 유출을 어떻게 하는지 봐봐 여러분. 지금 산은 HCl 한 가지만 있고요. 염기는 현재 지금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염기를 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면 복잡해져. 알겠지? 왜? 어차피 물은 적은 걸 따라가는 거니까 가지수도 적은 걸 봐 일단. 산을 보세요. 산. 그리고 산 중에서도 부피가 가장 작은 걸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센 말 잘 들어야 돼. 지금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서 지금 물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60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60개를 만들려면 최소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몇 개씩은 있어야 됩니까? 물을 60개를 만들 거야. H랑 OH가 최소 몇 개씩은 있어야 돼? 60개씩은 있어야죠, 최소. 그렇지, 물이 60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됐지? 쌤이 하는 거 봐봐, 여러분. HCl 5mm에 최소한 H가 60개는 들어있어야 된다. 그 5mm에 여러분 최소 60개가 들어있으니까 10mm에는 최소한 120개는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근데 가에서 물을 몇 개밖에 안 만들었어. 30개, 그지? 30개밖에 안 만들었어. 왜 30개밖에 못 만들었을까? 그치? 그치. 여기서 OH가 30개밖에 안 들어있다는 소리죠. 됐지, 그치? 그럼 바로 그러면 5mm에서 30개를 만드니까 10mm에는 OH가 60개가 들어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HCl 5mm에 최소한 H가 60개가 들어있으니까 15mm에는 최소한 18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최소. 근데 세 번째 줄에서 물을 150개를 만든대. 그럼 여기는 OH가 90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지? 여기는 OH 60개랑 여기는 OH 90개 합해서 150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KOH 5mm에서 OH가 90개씩 들어와. 근데 나에서는 물을 60개밖에 못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HCl 5mm가 진짜로 몇 개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60개만 있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주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간인 산성입니다. 그죠? H가 남으니까. 전체 연수는 다가 나의 2.5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일이 뭐 H가 몇 개가 사라졌네, 누가 몇 개 남았네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반응할 때는요, 남는 물질 그냥 따라갑니다. 더 많은 거. 그러니까 나에서는 얘를 따라가주면 되고 다에서는 산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의 총이어서 나의 2.5배가 아니라 2배 이렇게 바로. 됐지, 그치? 자, HCl 10mm는 H가 120개, NaOH 5mm는 OH 여기는 30개, KOH 5mm는 OH 여기는 90개. 그러니까 액성이 염기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중성이 된다. 그죠? H가 120개고 OH도 다 해서 120개니까 용액 액성은 중성이다. 된 거죠. 좀 기다려. 다 적을 때까지.
이거 왜 가렵죠 이거? 돌렸나? 다 적었어? 이해했어? 니은. 아 이거 반응 후에 총 이온수 따질 때는 산과 염기 중에 더 많은 거. 여기는 염기가 더 많지 나에서는. 다에서는 산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요거 이온수 비만 비교해 주면 돼, 두 개만. 그게 반응 후에 총 이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는 여기도 봐봐. 여기도 단위 부피당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치? 얘도 전체 부피를 곱하세요. 자, 그럼 간인 전체 부피가 20ml니까 20 곱하기 2n에서 H인지 OH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40개가 있다. 응? 됐지, 그치? 그럼 여러분 나에서도 40개, 다에서는 5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40개, 40개, 50개 이렇게. 그럼 봐봐 여러분. 이제 누가 남을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완전 봐봐. 첫 번째 줄에 여러분들이 얘가 남았다라고 잡았다면 즉 OH가 40개가 남았다. 그럼 여기는 아니 OH가 양이 3배가 들어와요. 4는 그대로고. 그럼 OH가 더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줄에서 누가 남았다 보는 게 타당하죠. 여기는 H가 남았다. 그치? 괜찮죠? 자, 두 번째 줄은 여러분 여기도 H가 남을 수는 없죠. 왜? 아니, OH가 더 많이 들어왔는데 같은 수가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째 줄에서 남은 건 OH-가 남아야 되겠다. 됐지, 그치?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해봅시다. HCl의 농도는 여러분들이 A라고 잡아주고 NaOH 농도를 B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HCl 10ml에서는 H가 몇 개만큼 들어오냐면 10A개가 들어오는 거고요. 농도랑 부피랑 곱한 것만큼 이제 이온수가 들어오니까. 그죠? OH는 10B만큼 들어오는데 둘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H가 남은 게 몇 개다? 40개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두 번째 줄은 여기는 10A에서 뭐를 빼주냐면 30B 이렇게. 그죠? 두 번째는 OH가 남았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40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H는 플러스로 잡고 OH는 마이너스로 잡아서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여기다 여기는 이거 연립을 해야 되니까 바로 빼면 되죠. 그냥 20B가 80. 그러니까 B가 얼마 나옵니다. B는 4. 그치? 그럼 A는 얼마 나오냐면 A는 8. 이렇게, 그치? 그럼 여러분 여기서 H가 80개, OH는 40개, 이래서 H가 40개가 남은 거죠. 그치? 여기는 봐. H가 80개, OH가 120개가 들어오니까 OH가 40개가 남는 거고. 여기는 H가 봐봐. 이런 80, 여기 OH가 120. 여기 OH가 50개가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OH가 10개만 들어와주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아래줄은 봐봐. 얘는 2배니까 여기는 160개. 여기도 3대 4니까 여기도 160개. 여기는 OH 몇 개면 여기는 40개. 그죠? OH가 40개가 남아요. X값은 단위 부피당이니까 전체 부피로 나눠줘야 돼. 그지? 총 부피가 100ml잖아요. 100분의 40. 그지? 20, 40, 40 총 부피가 100ml. 그러니까 100분의 40이니까 답은 0.4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지. 괜찮죠? 응? 이거 여기는 OH가 남았으니까 H는 플러스라고 잡고 OH를 지금 마이너스라고 잡은 거야. 반대로 잡아도 상관없어. 응? 알겠지, 그치? 왜 둘이 서로 반응을 하는 애들이라서. 오케이? H랑 OH를 서로 반응을 하니까 둘이 만나는 것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라고 잡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잡아서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괜찮죠? 근데 애들 이렇게만 나와도 많이 틀려요. 내년에 수능 볼 때는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올해 수능 문제를 한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엄청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지? 준킬러가 좀 많아지겠지. 뭐 준킬러도 안 들린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계산을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 것 같아. 그치? 어쨌든 등급은 갈라야 되니까. 원래 근데 흐름에 살짝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뒷북을 좀 치셔가지고 지금 그 세무조사 들어간 건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 모르겠네. 갑자기 얘기가 쏙 들어갔어. 이게 세무조사 하면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영수증 같은 거를 일일이 다 막 보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지? 근데 영수증이 없으면 그게 다 탈세야. 증거가 없으니까. 어? 그 영수증을 최소 3년씩 보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냥 종이니까 말 그대로, 그지? 그리고 이제 막 비용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일일이 그걸 다 영수증 같은 걸 다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 장부를 정리하고 하는 게. 그지? 이거 그런 거 한번 걸리면 세금 장난 아니게 받거든. 만약에 탈세를 한 게 막 증거물이 없어가지고 탈세가 한 몇 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세금은 괘씸죄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최소 3배 이상. 많게는 막 10배까지도 뛰고 막 이래. 세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보통 6월, 7월 이때가 세금을 한참 많이 낼 때죠. 5월, 6월, 7월 이때. 쌤도 이것저것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많이 벌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렇잖아, 그지? 이게 맞기는 한데 약간 이게 그게 있어.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어. 구간. 이 구간이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매출을 5억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쳐봐. 그 5억까지는 만약에 세율이 한 뭐 15%다. 근데 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30%를 떼요.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 4억 9천인 사람과 한 5억 2천인 사람이 있다. 그럼 사실 거의 차이가 없잖아. 수입 차이가. 그죠? 근데 그 더 번 것만큼 세금으로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야.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구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 구간을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겠지만, 일반만이 뭐, 쌤이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어디, 자동차를 고치러 갔다. 그러면 현금가랑 카드가랑 가격 차이 되게 많이 나요. 뭐 카드로 하면 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80만 원 해주겠대. 이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좀 많죠. 약간 그런 게 세금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많이 하죠. 가장 심한 데가 병원. 병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지? 동네 병원 같은 데. 막 그런 거 치과 치료 같은 거 하러 가고 막 그럴 때 현금가, 카드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이게 학원 가는 그래도 이게 부가가치세 따로 안 내는 직업군이라 좀 덜한데 다른 데 더 심하죠 이게. 발음은 요 문제는 이제 이온 수비를 갖고 따지는 거 해볼 건데 잘 봐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런 문제를 아이고 야 어디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공부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건강 관리도 좀 잘 해놔. 알겠죠? 그래야 또 2학기를 또 버티지. 알겠죠? 잘 먹고 잘 쉬고. 여기 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수용액에서 양이온의 총 전하 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예외가 없어.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NaOH가 있다. 이거 원래 전하량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치? NaOH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NaOH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 거잖아.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치? HCl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H가 플러스일까? Cl은 마이너스일까? 그죠? 원래 산은 산대로 전하량 합이 0이고요. 염기는 염기대로 전하량 합이 0이야. 0과 0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처럼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이렇게도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만약에 여기 문제처럼 HCl, NaOH, KOH 전부 다 1가짜리들만 만난 거죠, 여러분? 전부 다 1가짜리들만 있을 때는요, 양이온 수와 음이온 수가 요게 1대1이 돼줘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전하량 합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V2가 V1보다 좀 크다라고 돼 있어요. 수행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둘은 서로 전화가 같아야 돼요. 플러스면 같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같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야 양이온 2개, 음이온 2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설마 이해하셨죠, 그죠? 자, 여기는 봐, 여러분. 이렇게 셋, 셋. 이렇게 같은 전을 띄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가 같은 전하의 종류를 갖는 애들이에요. 양이온이면 같은 양이온, 음이온이면 같은 음이온. 그래야 4개, 4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죠, 그죠? 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뒤에가 훨씬 더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들이 누구인지 볼게요, 여러분. HCl에 KOH 넣었죠. NaOH 들어가 있으니까 꼭 있어야 되는 이온들은 구경꾼들이잖아요. 염화이온, 그 다음 Na 플러스, K 플러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나트륨과 칼륨이온은 조합이 1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한 가지가 아니니까. 무조건 2가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CL은 자기 혼자 있을 수도 있죠. 그 4개짜리가 이게 무조건 염화이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설마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4개짜리가 나트륨이온이나 칼륨이온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전해랑 합이 0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무슨 아시겠죠? 그죠? 내가 그랬잖아. 이거 1대 1대2 요거 합해서 4개잖아요. 여기도 4개고 그러니까 양이온도 4개, 음이온도 4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요 4개짜리가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얘가 NA면 누군가는 또 여기서 K가 하나 또 있어야 되니까 절대 4대4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4개짜리 무조건 염화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봐봐. 그럼 나에서 2개짜리는 HCl과 NaOH가 반응하는 거니까 요거는 염화이온이든가 아니면 Na 플러스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염화이온을 지금 여기서 2개로 잡았다면, 그지? 라에서 총 이온수가 염화이온이 4개가 돼야 되니까 처음에도 2개, 그 뒤에도 또 2개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금 HCl을 2번 넣어주거든요. 한 번은 V1ml, 한 번은 V2ml 이렇게 연속해서 2번이 들어오는 거야, 그지? 근데 처음에 V1ml일 때도 2개, V2ml일 때도 2개가 들어와야 2개, 4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저 조건에 부합하진 않죠. 그지? 서로 다른 개수가 들어와야 되고 뒤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 두 개짜리는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염화이온은 처음에 한 개 들어온 거 한 개. 그러니까 V1mm일 때 한 개가 들어오고 나중에 V2mm가 들어왔을 때 누적해서 4개가 되는 거니까 V2mm일 때는 3개가 들어오는 거지. 한 개 더하기 3개에서 총 4개가 돼주는 거니까. 그래서 V1분의 V2는 답이 얼마래서? 3이 돼줘야 돼. 오케이? 이거를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쌤 저거 그냥 하나씩 다 대입해보면 안 됩니까?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 저게. 시간 엄청 오래 걸리더라. 하나씩 일일이 다 넣어봐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이거. 알겠지? 이거 이해했어요? 안 된 데 있으면 물어봐. 이 문제 풀 때 포인트는 라에서 저 4개짜리가 염화이온일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이거 2개짜리가 염화이온이 되든가 나트륨 이온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 근데 만약에 얘가 염화이온이라면 V1mm가 들어올 때도 2개. V2mm가 들어올 때도 2개 더 들어와야 돼. 총 4개가 되니까. 그럼 같이 2개 들어오려면 V1과 V2가 같은 양이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 조건은 V2가 더 커야 돼. 라고 했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해하셨어요? 되는 거 같지? 오케이? 실제로 한번 써볼게. 이제 그럴 수 있잖아. 쌤, 이거는, 아니, 이게, 비율이지. 진짜 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자고, 여러분. 봐봐. 얘가 NA야. 얘는 CL이야. 하나는 OH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 나에서 염화이온하고 나트륨이면은 꼭 1대2로 존재해야 돼. 그럼 내가 얘를 염화이온, 얘를 Na 플러스라고 잡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K가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 쌤이 아까 이렇게 묶은 거는 같은 부호를 띠는 애들이다. 그죠? 그래서 2개짜리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OH.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칼륨이온과 나트륨이온이 1대2가 되는 거니까 이게 칼륨이온, 이게 나트륨이온, 이거는 H. 실제 이온 수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바로 딱딱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몇 번 해봐야 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방학 때 미리 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요거를 이제 안 해놨다가 나 중간고사 끝나고 이거 처음 들어가려면 그때 너무 힘들어. 시간 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응용 문제는 여러분 시간 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지 자기 실력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게 그 공부를 할 때 이게 몰입하는 게 있어.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몰입법이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숨겨진 잠재력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계속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해결이 돼요. 진짜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알겠지? 밥 먹을 때도 생각해보고 약간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 생각을 하고 틈 날 때마다 법 사고 집에 갈 때도 생각을 해보고. 알겠죠? 근데 이 공부 방식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은 그걸 알 거야. 엄청 효과적이에요. 진짜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나 수학 같은 거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떠올려야 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 그 자기도 모르게 해결이 돼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응? 알겠죠? 그 한 가지를 계속 고민을 하잖아? 계속 생각을 자꾸 여러 번 떠올리고 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돼요, 실제로. 응?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그 뭔가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뭐 찾아내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그 일종의 몰입법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게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알겠죠? 자기 그 뇌세포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다는데, 그게 50시간 법칙인가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50시간 동안 내가 그 한 가지에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해결이 된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뇌세포가 아주 극대화가 되는 거지. 사실 뇌세포가. 원래 평상시 IQ는 한 120밖에 안 되는데 몰입법을 쓰면 IQ가 진짜 막 150, 160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가는 거야. 그 한 가지 해결,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알겠죠? 진짜야, 여러분. 쌤 어렸을 때 그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좀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너무 산만한 거야. 너무 산만해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쌤이 이제 집중력을 좀 키우려고 이제 진짜 무식한 방법을 써봤는데 벽에다가 빨간색 사인펜으로 점을 하나 찍어놓고 진짜로 계속 그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거 누가 봤으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아. 계속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계속. 대신 이제 막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 별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야. 막 밖에 문 소리가 들리면 아 엄마가 뭐 하나?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형이 뭐 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막 소리 들는데 다른 생각, 잡생각을 밀어내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었어 쌤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 생각 들어오고 저 생각이 들어오니까 집중력이 내가 되게 약한 거야. 그래서 집중력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갑자기 집중력이 좋아진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안 들려. 그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진짜로. 한 가지 이제 공부할 때 집중하고 있잖아. 그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엄마가 아주 등짝을 밥 먹으라고 등짝을 한 대 때린단 말이야. 뒤에 바로 뒤에서 불러도 그게 안 들려. 알겠죠? 나중에 진짜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공부는 어쩔 수 없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딴 생각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배운 중화 반응에 대해서 쌤이 있잖아.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온수 변화 따지는 거라. 그리고 이제 전해랑 합은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몇 번을 반복을 해봐야 돼, 계속. 알겠죠? 그럼 진짜 자기 거 금방 됩니다. 쌤 말 믿어봐. 알겠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수학도 그렇고,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여러분 걸로 만들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는데, 그지? 아직 쌓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응?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아이씨 왜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하는 거야? 막 수학 문제 되게 많잖아. 뭐 50문제씩 주고 막 100문제씩 주고 막 이러잖아. 쌤들이 그지?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를 그냥 풀려. 시간이 지나면. 응? 그러니까 몰입법을 그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맥락 없이 허공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문제수로 그걸 생각하도록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냥.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 느낄 거야.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늘어, 진짜로. 알겠지, 그지? 많이 늘어, 생각보다. 귀찮더라도 쌤들이 시킨 대로 해봐 계속. 알겠지? 그게 제일 좋아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 문제는
HCl 10ml NaOH를 한 번은 V1ml, 한 번은 또 V2ml를 넣어 볼 겁니다. 왼쪽, 오른쪽 똑같이 들어있는 게 누구야, 여러분? HCl 10ml야. 그죠? 그럼 누구는 이온수가 같아야 돼? 염화이온. Cl-. 얘는 구경꾼이니까. 그치? 염화이온수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A가 염화이온이 되는 거야. 어? 괜찮죠? 자, 일단 이거 봐봐, 여러분. 얘가 지금 음이온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일가짜리니까 음이온수랑 양이온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B는 양이온, C는 음이온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랑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B는 나트륨 이온이 돼야 되고, 그죠? 얘가 OH-가 되겠네. 자, 얘가 음이온이니까 얘네는 둘 다 양이온이 되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가 Na 플러스죠, B는. 자, D는 이건 H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시죠? 자, 여기 B는 나트륨 이온, 구경꾼 이온입니다. 이렇게. 자, 용의 pH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용의 pH는 염기성으로 갈수록 pH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 나는 산성이고요. 가가 염기성이니까 가가 더 커야 됩니다. pH가. 어? 됐죠, 그죠? 자, N1-N3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요 양이온의 개수는 염화이온 개수랑 OH- 개수를 더해준 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관계도 가능하겠는데요? N1에서 N2를 빼주면 염화이온수랑 같겠다. 그렇잖아. 어? 얘랑 A랑 C를 더해준 게 B랑 같은 거니까. 그죠? B에서 C를 빼면 A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C가 B가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N1-N2는 염화이온과 같은 거고, 오른쪽에서는 N3 더하기 N4 요게 염화이온수랑 같은 거죠. 그렇지? 얘는 여러분 이렇게 넘겨봐도 상관없죠. 그치? 그러니까 N1-N3는 N2 플러스 N4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겁니다. 됐지? 우리 오늘 뒤에 문제는 아직 안 낼 거예요, 여러분. 유형을 아직 다 안 끝내서. 알겠죠? 오늘 숙제는 쌤이 오늘 풀어준 걸 다시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어? 근데 다시 풀어오라고 하면 네 하고 안 풀어봐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노트를 하나 만들어. 노트에다가 이 문제를 여러분 다시 풀어서 와야 돼. 근데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할 거야. 알겠지? 숙제에서 거기다 도장을 찍어줄 거야. 도장 안 찍히면 나한테 10,000원씩 내는 거야. 벌금 있어요, 벌금. 알겠지? 우리 오늘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맛있는 걸 안 먹었는데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거 먹어야죠. 알겠지? 그거 풀어와. 노트에다 해와야 돼. 연습장에다 하지 말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노트를 하나 만들어, 얘들아.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중화반응 쌤 있는 문제 내가 다 풀어줄 거란 말이야. 뒤에 이제 그 마더통 수능 기출 문제가 한 66문제인가 정도 있을 거야, 아마. 그것만 여러분들이 다 풀 줄 알면 2학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진짜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진짜 힘들어져. 알겠지? 꼭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와. 오케이. 자, 고생했어, 여러분.